가치관과 윤리가 없는, 책임의식과 정의의식이 없는 의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731 부대에 대한 가장 최고 수준의 유튜브 컨텐츠가 아닐까. 현재 우리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파악된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를 잘 못하고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논문 자체가 다 번역되는 게 아니고 다 연구자가 소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오기와라 히데오의 회고를 보면 제6동 3층 연구기지를 운반할 당시에 방 안에 약 150개가 되는 석유통이 쌓여 있었다. 나는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를 들어서 흔들어 보았는데 정말 액체가 있었다. 어떤 고체가 석유통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실험에 사용될 사람의 머리였다. 그러니까 150개의 석유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 머리가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실험 대상자를 마르타, 통나무라 불렀죠. 1885 부대 같은 경우는 원숭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안 보는 거죠. 실내 실험과 야외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실내 실험은 이제 세균 배양, 그러니까 주사 등을 통해서 사람 신체에 직접 배양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당시 사실 또 하나 되게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이게 초기에는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혈액이 부족해요. 전쟁에 부상자들이 생기면 피를 수혈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과 말의 혈액을 바꿔보는 실험,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넣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부녀의 몸에 매독을 주입하는 실험, 공기를 정맥에 주사하는 실험, 바닷물을 주사해보는 실험, 아니면 그냥 물을 주사해보는 실험. 전쟁에서 부상자들을 위한 수혈 문제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식사 실험이 있습니다. 밥과 반찬, 과일과 음료수에다가 어떤 약품을 섞어서 실험자에게 먹여보고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잎이나 야채가 효과가 좋은지 사람을 전염시키는. 그리고 세균의 경우에는 과일에 또 이렇게 주입할 때 또 효과가 높다는 걸 알게 돼서 과일에 먹여본다든지, 이런 걸 임상을 통해 다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지금 내 앞에서 매니저님이 점점 얼굴이 울상이 돼. 우리 매니저님이 되게 나이는 많지만 되게 소녀 같은 우리 유튜브 운영 실질적 지배자인데, 왜 다른 거 촬영할 때 막 이러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막 얼굴이 이거 언제 끝나 약간 이런,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야외 실험이 좀 더 유명한데, 세균 폭탄 던지는 거, 저공 비행을 하면서 벼룩을 살포한다든지, 주민구역이나 저수지 혹은 목장을 감염시켜서 그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 비행기를 날려서 도시나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다가 세균 폭탄을 터져서 사람이 몇 명 죽는가를 또 보고, 그게 아니면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강이나 뭐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풀어서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페스티균, 탄저균,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균 등등을 다 풀어보는데, 당시 중국의 신문들을 보면 갑자기 특정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맞춰볼 수는 없는데, 아마도 뜬금없이 특정 지역에서 전염병이 도는 현상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전쟁 중에 너무 힘드니까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온갖 끔찍한 이야기는 많은데 그 이야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 자극적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극적 실험이라는 것은 전반적 실험의 부분으로 기능했고, 자꾸 자극적 실험을 두고 이거 사실이다 아니다 논쟁으로 가게 되는데, 자극적 실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발상과 구조가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균전은 얘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한 20여 개 성에서 세균전이 실험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행기로 살포가 됐고, 혹은 이제 간첩을 파견해서 식품을 배포하는 과정들인데, 현재 연구 결과 최소 수치로 추정했었을 때, 이건 정말 최소로 낮춘 거예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중국 민간인 약 한 30만 명 피해를 봤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한 10년 전 수치 뭐 이런 거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피해를 봤다. 근데 여기서는 군인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전을 통해서, 교전 중에 죽는 사람은 전사자잖아요. 혹은 부상자잖아요. 그걸 빼고 민간인만 피해를 봤던 게 최소 200~300만이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봅니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훨씬 높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로 보는 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몇 가지 예를 들면요.
1940년 10월 27일 날 이시 부대가 저장성 닝보 일대에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섞은 이 보리와 밀가루를 살포하는 거예요. 이틀 뒤에 닝보시에 패스트가 유행합니다. 당시에 확인된 사망자만 106명 정도. 그래서 이 실험을 보고 나서 이시 시로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실험이 효과가 있다. 황군의 성공을 위하여, 천황폐하를 위하여. (1941년 11월 4일) 날은 창더 지역에 세균탄을 발생하는데 기록상 패스트로 한 100여 명이 죽었고요. 이후 7년 사이에 한 5차례 패스트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유행이 되고요. 전염병 사용자가 7,643명. 이후 세 번째 원정에선 저간 철도 연선 세균 공격 작전을 펼쳤는데 장산, 리수이, 이후 둥양, 상라오, 저도 다 가보지 못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패스트가 발병됐고 취저 지역을 공격했더니 커청, 취현, 룽유, 짱산, 창산, 카이와 등 6개 현에서 패스트,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탄저균, 농포창, 두부백선 등의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이 돼서 이 당시 언론을 보면 중국 국민당 관보를 보면 중점 제외구역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국민당 입장에서 그냥 전염병이 돈다라고만 생각했었고 42년 윈난의 텐맨도로, 이게 뭐냐면 그 윈난이 중국 최남단이잖아요. 버마루트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 미얀마를 어찌됐건 영국이 지키고 있었던 상태에서 미얀마에서 윈난을 거쳐서 충칭의 중국 국민당 정부까지 미국과 영국이 물자 원조를 해줬거든. 그게 끊기면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마루트, 그걸 차단하는 게 일본의 목표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연합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 또 세균전을 한 거예요. 이거 보면 5월 4일 54대 비행기가 바오산 지역 일대 집중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중에는 소위탄 불내는 탄, 그리고 콜레라 폭탄 300여 개를 투하했고 미얀마의 간첩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개울, 저수지, 우물 등의 콜레라 병균을 투입하고 윈난성 58견과 시의 콜레라가 이제 서행하게 되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약 10만여 명이 죽고 바오산현 사람들은 무려 6만여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험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실험으로만 얘기를 가면 안 돼요. 그 외에도 44년 일본 남반군 부대가 파견되어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를 풀고 주민들에게 패스트균 독을 주사합니다. 약 12년 동안 이 지역에서 4에서 5만 명 정도가 죽으면서 지속적으로 패스트,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도 계속 패스트가 돌았다는 거예요. 43년 웨이아 유역에서는 홍수를 이용해서 콜레라 세균을 뿌려서 그 일대에서 콜레라로 무려 20여만 명이 죽었고요. 홍콩과 꽝조우를 점령했을 때는 수용소 인원이 느니까 이 살모넬라균을 피난민의 음식물에 투입해서 죽였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몇 개 안 되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제 이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실험이 진행됐다는 건 엄청난 생체학적 학문적 업적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흡수하는, 미군이 이것을 다 입수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다 덮어줬죠. 이 시시로도 전범재판에 안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제약회사, 식품회사, 좀 출세한 사람들은 일본의 세균, 방위성 이런 데 들어가서 출세 되게 많이 했고요. 사업적으로 성공도 되게 많이 거뒀고, 그 중에 일부가 이게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거치면서 폭로가 되거든요. 난 몰랐다, 난 연구만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이게 결국은 1970년대 때 80년대 때 폭로가 되면서 현재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얼마 전에 머털도사 나갔었을 때도 그 명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정치 감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극단적인 논리를 갖고 와서 편가르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일 힘든 건 반일 코인 탄다, 친중이다. 우리가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과거는 청산되고 반성이 돼야 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가 돼야 되겠죠. 동아시아에 평화가 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채널에 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상처돼요 저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731 부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입장 속에서 일본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과 친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일본이 더 독일과 같은 명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바라는 노력이고요. 이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연구에 가장 앞장서고 이 이야기를 폭로하고 하시는 분 대표적인 연구자들 대부분 다 일본 분들이세요. 그리고 중국의 연구자들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연구자가 일부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분에서 한중일의 훌륭하고 뛰어난 또 헌신적인 연구자나 또 그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 그분들을 저는 후원을 못할 망정 모욕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꾸 잔인한 이야기 하지만 그 박물관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멀리서 십자가에 묶어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제 사람이 목 풀려나니까 묶어놓고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이렇게 이 만원경을 보면서 비행기로 폭탄을 터뜨리면 이 사람들 그 질병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가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푼 거야. 풀어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도망가야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나머지 6, 7명의 친구는 다 풀고 같이 도망가다가 다 잡혀 죽어요. 그게 그 박물관의 마지막 장면이야. 평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본의 이 제국주의 세력은 우리를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았지만 그렇게 잡혀왔었던 이 마루타들은 난 마루타가 아니라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혼자 살 수 있지만 나도 살아남은 다음에 다른 사람도 풀어주고 같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얄팍한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나의 감정적 편린 혹은 내가 관광지에서 겪는 어떤 특정한 나라 국민들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중일이 잘 지내보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떳떳해지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를 정지하기 위한 이야기 아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경성 크리처라는 작품 저 이제 보기 시작해서 너무 미안한데 이런 작품을 만들어주신 제작진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역사 소재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우리 역사 왜 공부할까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 역사 공부합시다.